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그럼 뭐 제가 뭐가 무서울 게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코어 씬을 주름 잡는 밴드들 어깨 나란히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저는 생각해요. 네. 부정은 못하겠네. 네네네. 결정적으로 그럼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 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렇게 버스킹 거리 뭐 예술인 다 죽는다 그렇지 말지 시위를 하시는데 크게 어떻게 예술인이 죽는 거예요? 크게 없어진다고 무슨 예술인이 죽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라이브 하우스에 가서 대관을 하고 좋은 공연을 만드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K-pop 아이돌 뭐 2만 명, 3만 명 라이브 하면은 엄청 큰 거잖아요. 아이돌도 그 정도면 네. 엄청 네, A급이죠. 그죠. 코드레인 단공에서 15,000명씩 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밴드 음악해서 진짜 밥 먹고 살 거면 시작하세요. 저는 일본에 가서도 가끔 농담으로 던져. 내 피줄에는 김치 국물이 흐르고 있다. 프롬츠 PK 모시고 2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일이라기보다는 뭐 일본에서는 이제 경험하신 것들을 좀 얘기도 들어보고 하드코어 씬, 헤비니스 씬에 대한 냉철한 이야기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그럼 뭐 제가 뭐가 무서울 게 있어서.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언제부터 이 그럼 하드코어, 메탈코어 하겠다고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원래 기타를 했었어요. 원래 기타로 기타 처음, 베이스가 네. 아니고 기타이셨구나. 네, 원래 기타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처음에는 그냥 약간 팝 같은 거 네. 좋아하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되게 올드한 락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버지 때 건센로지도 좋아해서 저니도 엄청 좋아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때 친구를 좀 잘못 만나서 갑자기 너 메탈리카라고 아니? 막 이러면서 아, 야 남자는 일렉 기타를 쳐야 돼. 네. 그리고 일렉 기타는 무조건 헤비 쉐입이야. 이런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영향을 시게 받고 은인 아니에요? 은인이죠. 네. 지금도 연락해요. 이제 네,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같이 밴드를 했었어요. 같이 밴드도 했었고. 네. 이제 그 친구랑 학교 밴드에서 이제 메탈리카나 메가데스, 스래시 메탈 같은 걸 이제 보통 카피를 하다가 정말 같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야 슬립넛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진짜 장난 아니다. 네. 들어봐라. 그러면 걔는 또 이제 판테라라는 밴드가 있는데 네. 이게 장난 아니다. 들어봐라.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모던한 것도 듣고 점점 이거에 대한 애정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둘이서 기타를 막 치다가 이제 보컬을 들어서 이제 합주를 하고 싶은데 이제 보컬이 없더라고요. 너무 보컬이 없었고 잘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그럼 차라리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놈이 보컬을 하자. 왜냐면 둘 다 굉장히 그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MBTI로 얘기를 하면 네. 둘 다 극I였기 때문에 딱히 튀고 싶지 않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놈이 한 명도 없으니까 진놈이 보컬을 하자. 그래서 그걸 졌죠. 근데 노래를 어느 정도 그래도 보컬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막무가내를 했어요. 지금 그때 옛날 작업물을 들어보면은 네. 뭐 작업물이 그렇게 남아있지도 않지만은 네. 정말 지금이랑 목소리가 너무 다르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점점 취미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네. 하다가 이게 실용음악과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고 우리가 만든 음악으로 승부를 보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저의 음악을 하기로 했고 이제 그 친구는 좀 이제 타협을 해서 그래도 자기는 기타가 더 치고 싶으니까 또 이제 그 실용음악과로 좀 시작을 해서 세션 쪽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됐어요. 그 친구는 네. 지금. 네. 점점점 이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오기도 생기고 20살 딱 성인 됐을 때 25살, 6살까지 해보자. 해보고 진짜 원 없이 이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엄청 신이 큰 데로 가서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다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뛰쳐나갔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죠. 네네네. 그때가 그 시기였구나. 좋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은 이제 원래 이제 저도 인어페이스 멤버셨던 건 알고 있었고 네네네. 근데 이제 베이스가 아니고 기타셨고 보컬로 그럼 전향했던 계기는 그냥 이전이네요. 그 전이에요. 네. 전부터 보컬은 뭐 하고 계셨던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인어페이스는 이제 신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거 있잖아요. 군대 크리. 네. 이제 차례차례 베이스가 군대 가고 기타가 네. 군대 가다 보니까 제가 원래 기타를 쳤었으니까 네. 이제 인어페이스 친한 밴드고 너무 좋아했던 밴드니까 이제 베이스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네. 베이스를 치고 또 그 다음에 기타가 그때 베이스
그런 적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기타가 군대를 또 가가지고 전 또 네. 이제 기타 가서 또 기타 치고 이렇게 해서 군대 가는 걸 제가 땜빵을 좀 그쵸. 기타 치신 분들 보통 베이스 다 치니까. 네네네. 예. 아, 그랬었군요. 좋습니다. 일본으로 그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던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그리고 계기는- 확실한 이유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냥 그때 전반적으로 한국 시내 사람들이 그 일본 시내 엄청 동경했던 시기였었어요. 맞아요. 2010년대. 그리고 워낙에 큰 밴드들이 많았고 일본에서 네. 메이저에서 막 메탈코어를 막 아침 방송 나가서 크로스페이스가 막 봤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말 아침 방송.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아침에 아침마당에서 그죠. 크로스페이스 공연.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 유명한 밴드가 이제 아시아에 오면은 무조건 한국 패싱 당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게 되면은 이제 일본으로 많이 보러 일본 갔죠.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보러 가기도 했고 그때 아 진짜 신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일본에 답사를 많이 갔었어요. 아, 전에. 네네 많이 갔었고 아 평일날 그냥 어떤 장르든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라이브하우스 이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거 다 공부하고 하신 거구나. 미리 먼저 알아봤죠. 예습을 하신 거구나. 네네. 아, 그래도 한국에서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은 했었죠. 한국에서 열심히 원래 그죠. 먼저. 왜냐면은 선배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 씬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때 당시 좀 무브먼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열심히 하다가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밴드 몇 개 터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일본에 가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 6살까지 진짜 후회 없이 해보고 진짜 후회 없이 일단 일본에 가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됐죠. 아, 그러네요. 일본 가셨을 때 되게 어리신 나이였네요. 진짜 이게 사회적으로는. 그렇죠. 21살, 22살. 그러니까요. 예. 대학교 1, 2학년이 간 거니까. 대학도 그냥 바로 다 때려치고 그때 일본은 좀 하실 줄 아셨어요,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아, 그때 이미 하실 줄 아죠. 지금은 뭐 네이티브 수준으로 진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와, 공부도 많이 하셨겠네, 진짜. 그렇죠. 일부러 막 네. 그 한인타운 가서 아르바이트 안 하려고 하게 됐고 원래 처음에는 가서 했었지만은 네. 2개월쯤 하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한인타운에서 일하시는 분 와가지고 내가 10년 15년 여기 살았는데 어쩌다 저쩌다 물론 거기서 10년 15년 사시면서 결과를 남기신 분이시고 굉장히 그 부분에서 리스펙트지만은 저는 밴드의 보컬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서 관객들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일본어를 하지 않으면 일단 성립이 안 되는 그쵸. 거니까 언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 15년 거기 계셨지만. 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잘 하시지만은 발음이 되게 어눌하시고 음. 어눌하신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하려면은 현지인들하고 대화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2개월쯤에 그만두고 가장 정중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제 백화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었죠. 야, 생각이 아니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셔도. 공부 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 머리로는. 근데 아니면 되게 지능이 높으신가 보다. 아니, 그냥 정말 네. 그냥 정말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고가 나는 이 밴드에서 보컬이고 나는 이 음악을 해야 되고 이 음악으로 26살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렸던 나이에 진짜 대단한 생각 하셨습니다. 진짜. 확실히 비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저는 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면 그냥 많이 좋아했을 뿐이에요. 이 음악의 장르를. 아니, 그래도 그 좋아하는 걸 이제 업으로 삼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네, 과정이 중요하죠. 진짜 네. 좋습니다. 이제는 뭐 데드팝 페스티벌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페스티벌 무대 경험하셨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코어 씬을 주름 잡는 밴드들 어깨 나란히 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는 저는 생각해요. 네. 부정은 못하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일본은 저는 이제 하드코어 시장이 뭐 어쨌든 아시아에선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크죠. 네. 네. 결정적으로 그럼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 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라이브하우스라고 생각해요. 공연장. 공연장. 네. 라이브하우스가 뭐 정말 50명 규모의 라이브하우스 시작해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700명, 1000명, 2000명, 뭐 5000명, 8000명, 10,000명 그게 단계별로 다 돼 있어요. 아, 개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네. 단순히 도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는 당연한 거고 그 47개 부현이 있어요. 일본은 47개 47개 도부현이 있는데 도부현에. 47개 도부에 다 라이브하우스가 있어요. 전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르가든이나 네.
그 하이 스탠다드나 엄청 네. 유명한 밴드 있잖아요. 네. 그런 밴드는 아직도 47개 도쿄에서는 도움이나 그런 데서 하지만은 네. 저기 뭐 모리오카 네. 뭐 시고쿠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200명짜리 라이브 하우스에서 공연을 해요. 아, 왜냐면은 그 밴드가 거기를 가는 것 자체로서 로컬 씬이 살아나거든요. 네. 맞아요. 뮤즈도 영국에서 시골 같은 데서 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공연하더라고요. 예. 그게 로컬 씬에 대한 리스펙트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로컬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의 본인들의 그 출신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세요. 그것도 있지. 예. 페이더스크 무조건 페이더스크 후쿠오카 이렇게 아. 붙어있고 공연 끝나고 콜할 때 막 위아 누구누구 하잖아요. 위아 페이더스크 후쿠오카 얘기하고 네. 콜드레인 우리 나고야 출신이고 나고야. 항상 레프레젠하고 물론 밴드가 더 팔리면은 도쿄에서 활동하는 게 메인이긴 하지만은 네. 본인들이 어디서 왔고 그런 본인들의 정체성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출신지를 사랑하는 것도 되게 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라이브 하우스가 단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00명 솔드아웃 했으니까 다음에 200명 도전했어요. 안 되면 또 200명 한 번 더 하고 그러다가 300명, 400명, 500명, 뭐 700명, 1000명, 2000명 그렇게 밴드가 성장하는 거를 그 팬들도 같이 볼 수 네. 있으니까 그걸 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100명, 200명, 300명짜리 라이브 하우스는 있지만 500명까지는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500명 정도까지는 있지만은 있죠. 예. 그 후로는 갑자기 예스24 홀이나 그쵸, 홀로 가야지. 예. 갑자기 3,000명, 4,000명을 네네. 채워야 되는 맞아요. 곳까지 가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500명에서 4,000명 이 구간에서는 그게 그 되게 밴드가 커요. 갭이 커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예. 저는 그 구조도 되게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방송에 타서 방송에서 이름을 날려야지 3,000명이 그런 거, 모이거든요. 예. 네.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 뛰어넘어야 하는 그게 갭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냥 뭔가 이 밴드 씬도 그러면 일본, 우리나라 축구나 이런 거 야구나 비교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일본은 야구 장도 많고 축구 시스템도 되게 유소년부터 이렇게 하는 인구도 많고 그런 거 항상 마이너리그도 비교 많이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비슷하네요, 밴드. 그렇죠. 그리고 그런 모티베이션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밴드가 아무래도 이제 투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투어 생각해요. 중요하죠. 근데 애초에 투어를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아, 그리고 그쵸 라이브 하우스 자체 음향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타 튜닝이 극적으로 낮고 드랍 튜닝. 그렇죠. 예. 극적으로 낮고 또 굉장히 시퀀스에서 나오는 사운드도 많고 실제로 연주를 하지 않아도 흘려 보내야 되는 사운드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고 네. 정말 이 장르를 제대로 즐기려면 음향이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라이브 하우스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건 라이브 하우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라이브 하우스를 혼자서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죠. 버티시는 그렇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버티시는 그렇죠, 분들. 충분히 리스펙트하고 네. 있고 그치만은 사장님이 혼자서 드링크바도 하시고 뭐 조명도 하시고 엔지니어도 보시다 보니까 그거를 모든 인생을 엔지니어에 갖다 바친 사람이랑 기술력을 비교하기에는 그렇죠. 너무나 적은 기술력이고 그거를 밴드가 그러면은 음향 엔지니어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 한국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운드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장르를 해도 관객들이 우연찮게 봤을 때 뭔가를 하고 있구나 뭔가 시끄러운 걸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갭이 더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이 진짜 뭔가 해결 방법을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이거는 그렇죠. 뭐, 네, 네. 종합 총체적인 뭐 도미노처럼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게 아니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프라인데.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라이브 하우스가 없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있어요. 지금도 일본에서도 있긴 하지만은 일본도 뭐 코로나 때 위기는 그렇죠,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있었고 지금도 위기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근데 그만큼 이제 이런 밴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기업이랑 뭐 협찬해가지고 아, 뭐 오사카의 그 메타벨리랑 홀리 마운틴이라는 300명, 700명, 600명 정도의 그 이어진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사장님이 요기보 있잖아요. 아. 요기보랑 같이 예. 스폰서를 맺으셔가지고 라이브 하우스를 만드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끊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런 거에 밴드도 동참하고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 하우스가 이번에 새로 오픈을 했다. 근데 그 정말 큰 밴드한테 정말 막 돔 채우 그런 밴드한테 600명짜리인데 너희들이 와서 공연 한 번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아, 그 지방에 라이브하우스 없어졌지. 근데 생겼구나. 아, 저희 가서 살게요. 아 그럼 밴드도 딱 응. 그렇게 뭐, 해주고. 엄청 비쌀 거 아니야, 개런티도. 네. 반값, 뭐 반에 반값 이렇게 내려서 가주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사명감이네요, 그것도. 라이브 하우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맞아. 저희는 그 장소가 없으면 라이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버스킹 저는 그제였나? 홍대에 가서 봤는데 그 버스킹 거리 없어진다고 막 있더라고요. 아 없어진대요? 걷고 그 싶은 버스킹 거리? 거리를 없애고 거기 역을 네. 역을 만든다고. 그래서 아, 버스킹 거리 뭐 예술인 다 죽는다 그런 식으로 막 네. 시위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예술인이 죽는 거예요? 아, 본인들이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으면은 조명도 없고 음향 감독도 없는 곳에서 네. 본인들의 퍼포먼스를 언제까지 거기서 할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좋아요, 기타 들고 카피곡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가끔 걷다가 그 오아시스 곡을 기타로 본인만의 색깔로 엄청 그 좋은 무드로 연주를 하고 그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기억에. 근데 그런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카피긴 해도 본인의 기타 플레이랑 목소리로 만드신 거니까. 근데 뭐 댄스 카피를 거기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뭐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거기서 음악을, 그게 어떻게 예술이에요? 저는 그걸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곡을 만들고 무대를 연출을 신경을 쓰고 라이브 하우스를 본인 돈으로 써서 관객들을 모으고 티켓을 값 제공하는 대신 그 티켓 값만큼의 관객분들한테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고 무슨 예술인이 죽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라이브 하우스에 가서 대관을 하고 좋은 공연을 만드세요. 본인들의 화나신 거 아니죠? 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좀 열받았어요. 그걸 막 네. 지키려고 하는,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라이브 하우스를 활성화시켜야죠.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이 매운맛 팟캐스트 해야겠네. 일본 디스코드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그러면 일본 코어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울 점? 인상 같은 깊었던 거? 배울 점이요? 네.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한 점이죠. 프로페셔널 일단. 가장 프로페셔널한 정신? 점이. 정신도 그렇고 네.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옛날엔 티켓값이 22,500엔, 25,000원 정도의 가격이었고 네. 지금은 저희가 거의 49,000원, 5만 원을 받아요. 아 프롬츠가. 그렇죠. 예. 그리고 더 큰 데를 가면은 7만 원, 8만 원은 우스운 가격이고.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올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한데 네. 뭐는 보통 이제 밴드가 부도칸에서 네. 무도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네. 아니면 뭐 돔, 뭐 10,000명, 2만 명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스태프들이 늘어나기 그쵸? 시작했고 음향 스태프가 밖에 스태프가 아닌 게 아니라 모니터 PA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뭐 조명 스태프도 한둘이 아니고 뭐 연출 스태프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점점 늘리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밴드가 비즈니스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보러 와주는 사람들한테 좋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청 시간을 많이 쓰고 단 한 번의 공연이라도 그냥 보내는 공연은 절대 없어요.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점들이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체잖아요. 우리 팀이 있고 상대방의 팀이 있고 네. 그런 팀들이 모여서 기획을 만드는 네. 뭐 페스티벌이 생기는 거고. 예. 엄청 감명받았던 것들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음향 사고가 있어서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밴드는 기꺼이 본인 세트리스트에서 과감히 2곡을 지웠어요. 아, 왜냐면 딜레이가 되면 안 되니까. 밴드와 밴드 사이만이 아니고 밴드와 기획자, 밴드와 스태프들, 밴드와 라이브하우스,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리스펙트와 서로에 대한 그 존경, 엄청 프로페셔널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뭉쳐서 그렇죠. 원 팀으로 가는 거 진짜. 그렇죠. 네. 아, 항상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날 다들 모인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장소에 모인 그 공연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지 않으면 관객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관객분들한테도 받은 돈만큼의 그걸 그렇죠. 보여드려야 되고 보여드려야죠. 해야 되는 그런. 그건 의무예요. 저는 그쵸. 그게 프로페셔널이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파이가 넓혀지고 어떻게 그 장르가 그렇죠. 부흥을 그 다음을 위해서 또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한국에도 충분히 적용이 그럼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한 건 없다고 봐요. 불가능은 없다. 그쵸. 이건 왜냐면은 그렇죠. 네, 이거는 인프라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예. 의식만 좀 더 네.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환경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뭔가 하나 딱 뭔가 돼서 모티베이션이 확실히 올라오고 그런 의식을 한 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밴드가 같이, 그리고 여러 라이브 하우스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은 뭐 그게 느리든 빠르든 뭔가 변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 저도 팟캐스트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뭉쳐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고, 일본에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일본은 밴드분들이 페스티벌 주최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많죠. 신도 그렇고 네네. 콜드레인도 페스티벌 하지 않았어요? 해요. 네. 블레어 네. 페스티벌이라고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인프라가 힘들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 게 좀 우리나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나는 일본 저런 게 정말 부럽다. 또 그걸 위해서 동료 밴드들이 같이 또 뭉쳐주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게 되게 네. 그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쵸, 왜냐면은 그쵸. 밴드 간의 유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밴드 간의 유니티가 중요하지만 또 너무 친해지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왜냐면 그것도, 싸움 네. 나거든요. 어. 싸움 날 때도 있고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밴드와 밴드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은 밴드와 밴드니까 그거를 프로페셔널한 감정으로 친하지만은 어느 정도 거리도 유지하고 거리. 뭔가 이 밴드가 뭔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정말 친구처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디프에서 뭐 형이니 무슨 뭐 막 뭐 우리가 거의 뭐 가족인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세대든 선배든 마음 속에서 정말 음악적으로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선배, 동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약간 좀 이번엔 내가 손해 볼게. 그 대신 다음번에는 우리가 좀 이득을 좀 더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하고 좀 뭔가 당장 눈앞에 뭔가를 위해서기보다는 뭔가 좀 더 대의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움직여 주시면 전 불가능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완전 나랑 생각 다 일치. 내 생각 엇나가는 게 없어. 근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네. 명이라도 점점 더 늘어나 주시면은 저 말고도 있어요, 한국에도. 네, 네, 많이 있다고 계세요.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네. 누군가 한 명 끌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존재가 없어서 이제 맞아요. 그렇다고 네. 생각하고 저는 용훈 형이 그걸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WKRP는 사실 이용원 형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네, 그쵸. 지금 네. 내가 봤을 땐 나 진짜 맞아요.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진짜. 네. 전 진짜 정말 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 형님 진짜 있어야 돼. 제발 꼭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한번 그러면 한계는 넘어갈게요. 이거 네.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한 거니까. 네네네. 저 프롬치 하고 있는 음악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콜드레인 크로스페이스 다 마찬가지예요. 시인 뭐 다 마찬가지. 이 하드코어, 포스트 하드코어 이런 장르가 지금 저는 전 세계 메탈 음악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신스테이크 방송에서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련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프롬치 음악 들었을 때 이게 1990년대 락 음악 같아? 아니 80년대 락 음악 같아? 아니 2010년대 2020년대 락 음악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유일무이한 장르라고 봅니다. 다른 장르도 물론 훌륭한 장르 많이 있겠지만 그 성장세가 일본에서도 뚜렷하게 저는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직접 체감하셨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혹시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저는 크로스페이스 콜드레인 정도면 진짜 스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스타예요. 그쵸? 네. 네.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케이팝 아이돌들 아이돌. 뭐 2만 명, 3만 명 라이브 하면은 엄청 큰 거잖아요. 아이돌도 엄청 그 큰 정도면 거고. 엄청 네, A급이죠. 그죠. 콜드레인 단공에서 15,000명씩 오는데 뭐. 그러니까 그 요코하마 그 아예 라이브 그 앨범까지도 DVD까지도 그 나고야 가이시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스타고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물론 이제 어느 밴드는 유럽에서 강하고 어느 밴드 미국에서 강하고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해외 정말 그냥 그 현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밴드들도 뚜렷하게 발자취를 남기면서 500명 투어, 1000명 투어, 2000명 투어, 3000명 투어, 뭐 10,000명 투어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무대를 가질 수 있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엄청 넓게 뭔가 좀 더 시야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넓게 보시면은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그리고 또 K-팝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K-팝 자체도 이런저런 음악을 끌어와가지고 K-팝 스타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서 만든 K-팝이기 요새 그 때문에 밴드 스타일도 많아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음악 스타일도 K-팝에서 차용을 하고 또 뭔가 해외 큰 아티스트랑 같이 또 협업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에 있는 베이비 메탈이 네. 지금 해외에서 최전선에 있는 코어 밴드들이랑 같이 하고 아니 뭐 애초에 뭐 예전에 뭐 슬립낫 초청을 했고 막 그런 것도 그쵸, 너무 그쵸, 유명하고. 예. 한국에서 이런 장르를 보는 시선을 마이너 장르다 맨날 뭐 아 막 그러니까요. 예. 화장하고 소리 지르고 네. 악마 숭배하고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세니까 제가 그런 거를 좀 타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많이 하죠.
그런 음악의 한 장르가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장르가 저도 그렇죠. 생각을 해요. 엉클린 거부감 되게 많잖아요. 일본도 뭐 엉클린에 대해서 거부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없진 않죠. 예, 뭐 보컬로 치면 엉클린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치면 제일 거부감 있고 지르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뭐 그롤링 용어 자체의 뜻이 짐승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소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롤링 스클리밍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음정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음정 다 있어요. 그 음정 내야 그게 그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대중분들이 또 한 발짝 이해해 주셔야 되는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이해시킬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음악을 또 만들어주고 그게 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본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클린, 엉클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일본 음악들은 좀 세련되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 콜드레인 이런 밴드들은 애니메이션 음악도 많이 부르잖아요. OST 하죠, 같은 것도. 네.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엉클린 하는 밴드가 애니메이션 OST를 부른다? 사실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네. 대형 미디어 매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대중 매체라는 것들이 어쨌든 지금 트렌드가 있는 거고, 뭐 그 트렌드를 떠나서도 그런 대중 매체에 나오는 것들 자체가 안에 그 물밑 작업들이 있고 그거를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 바보 아니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듣고 딱 들었을 때, 아, 정말 좋은 음악이라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뭐 보컬이 뭐 스크리밍을 하든 그롤링을 하든 뭐 일반 노래를 부르든 좋은 음악이라고 느끼면은 그걸 차용시키는 거죠. 일단 일본이 이웃 나라고 가장 가까운 나라고 하니까 좀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변화는 네.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변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변화 작은 시작부터 네네.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일단 다른 것도 인프라도 그렇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또 이거라고도 생각해요. 그 다음 질문을 이어서 뉴페이스들이 아, 그렇죠. 잘 안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후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렇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코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해요. 많죠. 그런 유망주들한테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자면. 한 말씀. 네. 너무 힘들 거예요. 한국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인프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길게 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한국에서 이렇게 작업물을 내도 해외에 전달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장르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높은 곳을 갈고 하신다면 저는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너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성에도 안 차고 이것저것 너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거를 확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뭔가 다들 때가 있는 거고, 또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나를 또 발견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기회가 갑자기 덜컥 올지 모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시기, 운 이런 것도. 그렇죠. 네. 밴드다 보니까 네. 바로 한 1, 2년 해보고 이거 안 돼, 재미없고 관객들도 안 오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본인이 즐겁게 만족하시면서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현님 명언 하나 있잖아요. 제가 에서 봤는데 어떤 거?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본 한 마디가 있었어요. 뭐였지? 달콤한 말은 멀리하고 그죠. 현실을 냉철히 바라봐야 된다. 그거는 네, 정말 어디에 뭐 댓글로 쓰신 건데. 네. 그 음악뿐만이 아니라 네. 다들 음악을 하는 그 목적은 다르겠죠. 근데 정말 너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알 거예요. 사람을 보면 주변에 휩쓸려 가지고 본인을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을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해외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작업물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도 정말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점점 더 많이 도전하시고 그냥 좋아하시는 대로 그냥 시간 나면은 또 이제 투자해서 또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또 이제 뭐 멤버들도 또 새로 구해서 해보고, 또 여러 밴드 같이 해도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요. 맞아요. 보컬도 해보고 기타도 해보고 베이스도 해보고 그냥 정말 그냥 길게 보시고 많이 시도해 보시고, 뭐 음악으로 꼭 밥을 먹자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도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회사 다니시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50대 배우로 데뷔하시는 분도 있고 성우가 되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하드코어 장르가 가장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밴드 음악 자체가
몇 살이 돼서 데뷔를 해도 신인이고 나이 제한이 없는 그렇죠. 거. 몇 살이 돼서 해도 멋있는 음악 만드는 사람들은 몇 살이 돼도 멋있는 음악 계속 만들어요. 조바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사람들이. 20대 때 내가 못 이뤄냈다 해서 실패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30, 네. 저도 지금 한국 나이라면 벌써 거의 30인데요. 네. 제2의 전성기를 또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코이드레인도 그 형 내일모레 40 아니에요? 뭐 벌써 40살 다 네, 넘었죠. 그러니까요. 나이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네. 다만 이제 그만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정말 날카롭게 본인을 갈고 닦아야 되는 탐구할 줄 알아야지. 그거는 네. 그건 있으셔야 되죠. 대중들을 어쨌든 네. 사로잡으려면. 맞아. 나 그냥 일본 가서 밴드 할래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1층 가능합니다. 쭈빼기. 계획 없이 그냥. 나 일본 가서 할래 그냥. 한 거 안 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용기는 높이 삽니다. 네네. 용기는 높이 삽니다. 근데 그 용기가 정말 본인이 각오를 한 용기에 대한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기본 급여 받으면서 음악 할 시간 음악만 어떻게 해요? 가서 돈 벌어야지. 돈 벌어. 가서 일본 먹고 살아야 야채 되니까. 일본 야채 어떻게 일본 집세 어떻게 감당할 거고 맞아요. 뭐 비싸, 월세. 언어 차이 어떻게 감당? 저 처음에 도쿄 올라갔었을 때 저 2주 동안 노숙했었어요. 또 도쿄로 가셨구나. 네. 엄청 비싸잖아요. 왜냐면 도쿄밖에 아니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밴드 음악해서 진짜 밥 먹고 살 거면 도쿄에서 시작하세요. 도쿄에서 차라리 할 절대 거면. 다른 지방에서 할 수 없어요. 다른 지방에서 결국에 성공해가지고 올라오면 다 도쿄 올라와요. 무조건 오시고 그리고 정말 계획 많이 해서 가세요. 준비. 밴드 먼저 왜냐면은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가서 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다 괜찮아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지만은 비자의 기간이란 건 정해져 있어요. 비자도 있네. 맞아. 그렇죠. 네. 뭐 보통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나 네. 학교로 해서 오실 텐데 법 제대로 잘 지키셔야 되고 지켜야죠. 네. 외국에서 활동하고 본인이 만약에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일본에서 정말 유명해져서 락스타 같은 거 했었을 때 부끄러워치 다시 하면 안 되고 뭐 중요하죠. 비자 옛날에 무슨 어떤 비자에서 일하는데 28시간 초과해가지고 뭐 불법을 저질렀다 그게 무슨 꼴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왜냐면은 합법적인 시간 내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외국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본인이 얼마나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계획에 넣어 주셔야 돼요. 허튼 시간 보내면 안 되겠네 진짜. 워킹홀리데이 1년 반 길어봤자 1년 반. 뭐 학교를 가시거나 전문 학교나 뭐 대학 가셔도 그 2년에서 3년. 그럼 보통 이제 4년에서 5년이죠. 네. 그럼 4년에서 5년 안에 아티스트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레벨의 아티스트가 돼야 돼요. 와, 그게 진짜 쉽지 않아. 근데 그거를 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거를 전부 하실 수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가세요. 한국에서 해라. 그냥 훨씬 낫다. 근데 그건 있어요. 계획도 있고 본인이 무언가를 크게 바꿀 수 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본인에 생각이 대한 확신. 그렇죠. 네. 있으면은 오세요. 한번 해보고 오시고, 도전해보고. 네. 또 인연이 되면 저랑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실패한다고 실패한 그럼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몇 살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일본에서 있는 노하우로 한국에서 밴드를 또 시작하셔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뭐 물론 도전은 겁 없이 하는 게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거 없는 용기가 아니라 네. 계획 이씨. 정말 근거가 계획 이씨 있어야 차근차근. 무슨 일이든 근데 이거는 뭐 밴드뿐만 아니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그렇죠. 성용이 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음악을 하지 않고 계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고 리스펙 있어야 돼요. 맞아요. 본인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지지해주고 본인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관객으로 와서 본인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마음에 염두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저희는 네. 지금도 그래요. 저희는 지금도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했는데 그걸 보러 와주는 사람이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돌려드려야죠. 그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밴드도 마찬가지. 팬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먹고 살 수도 네.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야 그냥. 락스타라고는 하지만은 저희는 그냥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해야 되는 팬이죠. 네, 저희는 절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철학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은 저희를 그냥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항상 지지해야 되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배신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마. 그렇죠. 그거야. 절대 사고 치면 안 그 돼요. 다음 질문이 사고였어.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사고 치지 말라는 거지. 절대 사고 치면 안 되죠. 네. 항상 그거를 염두하면서 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유명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당연하죠. 네. 뱉는 말부터 하는 행동부터. 그렇죠. 나 100명일 때 1000명일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본은 네. 록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해도 돼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근데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 본인의 철학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저는 그거는 전파를 하는 게 락큰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들은 다 본인만의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또 본인의 커리어가 확실하게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팬들이 모여서 설득이 이제 되니까 설득력이 그쵸?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네. 점점 이제 더 커지면서 그 사회적으로도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든 악영향을 미치든 뭔가 이제 무브먼트가 나오고 그게 컬처가 아닐까요? 그게 뭐 비단 로큰롤이든 힙합이든 뭐 똑같죠. 그렇죠. 저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음악 이전의 컬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컬처를 좀 더 정말 이제 순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밴드들이나 아티스트가 많이 등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모든 대중분들, 밴드 사랑하는 헤비니스, 뭐든 프롬치 팬분들, 뭐 저희 구독자분들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처음 가진 이렇게 한국어로 솔직히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전 지금까지 계속 영어로만 대화를 해야 됐었고 아니면 일본어로만 대화를 했었고 지금은 두 언어 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저는 때려 죽어도 한국 사람이고 저는 일본에 가서도 가끔 농담으로 던져요. 내 핏줄에는 김치 국물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나 해외 사람들이 본인의 출신이나 그 주나 그런 것들을 소중히 하듯이 저는 한국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한국 이전에 이 컬처가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한국 씬이 언젠가는 지금 K-팝이나 K-드라마나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날리는 것처럼 언젠가는 절대 해외에서도 무시할 수 없고 아시아 투어 무조건 한국 가야지 그런 환경을 꼭 제 손으로 만들어내고 싶어요. 락에서 네. 하드코어에서 너무 좋다. 제가... 그래 K-팝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럼요. 아무도 네. 몰랐어요. 네. K-팝은 이제 산업이야 진짜. 그렇죠. 우리나라 GDP의 적지 않은 퍼센티지를 그쵸.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음악은 어쨌든 비즈니스니까요. 컬처 비즈니스고 이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제가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 혹시나 뭐 우연찮게 저희 활동을 보시고 앞으로 한국에 문을 많이 두드릴 건데 보셔서 혹시라도 이제 같은 마음이고 이제 저희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전폭적인 지지도 부탁드리고 그럼 공연장 가서 그렇죠. 같이 네. 즐겨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뿐만이 계속. 아니라 많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로컬 아티스트들도 이번에 러브주스 보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페스티벌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 한국에서. 사람 젊은 애들 많아요. 어린 애들 많아요. 제가 러브칩스 이거 러브칩스 공연 후에 네네. 나오잖아요. 네. 제가 러브칩스에서도 MC로 멘트로 얘기하긴 할 거지만은 로컬이 존재하기 때문에 페스티벌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런 음악을 사랑하시고 음악 자체가 아니라 이런 문화를 사랑하신다면은 라이브하우스 많이 찾아주면 좋겠고 그것도 중요하죠. 로컬 아티스트들한테도 많이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했고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다음에 저희가 일본에 가겠습니다. 네. 저희 일본에서 언제든지. 뮤비도 찍었는데 뭐 이런 거 못 하겠어요? 하면 되죠 뭐. 저 이번에 한국에서 네. 뮤비 찍어요. 아 정말요? 네. 너무 좋다. 신곡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네. 그걸 이번에 찍고 가시는 거구나. 지금도 한국어를 찔끔찔끔 넣긴 했지만은 네. 다음 곡은 한국어가 좀 전폭적으로 많이 나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네. 진짜 진짜 너무 그런 거 너무 좋죠 한국 팬들한테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프롬치 PK 뭐 동생이라 하기가 어려워. 저 동생이잖아요. 형이야 형 이거 완전히. 네. 오늘 한국의 유교 문화 그것도 리스펙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즐거웠어요.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정말요? 즐거웠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한국어로 이렇게 제 생각을 말하는 기회는 정말 적었기 때문에 없었죠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한국 대중 매체에 또 출연하는 기회가 또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이 나와야 돼. 네네. 예. 많은 PD분들 많이 섭외 연락 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WKP 초대석 8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9화 때 멋있는 게스트 분하고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영광이었고 감사했고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 걸 둘밖에 네. 없으니까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